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것 좀 먼저 얘기 나눠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달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 예. 김호수 후보자도 뭐 임명 이른바 강행 수순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 예. 임명 강행 예, 이거 들으니까 이게 예. 그 민주당이 그냥 막 막무가내로 그 하는 뭐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은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를 시키면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가부 여부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러이러해서 된다라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정부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인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채택을 해서 정부로 보내야 되는데 예. 20일 안에 그걸 안 한 상태입니다. 예. 그것이 엊그제 밤 12시부로 이제 20일이 끝이 났고요. 예.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맨날 며칠까지 재송부해달라 국회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어제 오전에 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에 이제 접수를 했고 3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한 상태입니다. 예, 월요일이죠. 30일. 그러니까 31일까지 다시 국회에 공이 넘어온 거고요. 그러면은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법에 의해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임명 강행이냐 또 임명 강행이냐 뭐 장관을 임명 강행해서 임명한 사람이 뭐 29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는 국회가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민주당이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당이 계속 만들어 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가 5월 31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국회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측면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임명을 그대로 강행하실 것 같아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거의 29명인가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을 하셨는데 지난번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남은 1년 동안은 그래도 그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서 국회 또 야당의 뜻을 존중하는 인사를 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는데 명시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 그 기존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부터 장관 후보자 3명 그중에 한 분은 자진 사퇴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그대로 또 임명 강행을 했고 이번에도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4번째로 추천이 됐는데 앞에 있는 3분을 다 제끼고 이 4번째로 특허리 한 분을 총장 후보자로 임명할 때는 임기 1년 남은 동안에 권력형 비리
철통같이 막을 적임자라고 믿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싶고, 그래 놓으니까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야당이 요구했던 24명의 증인 한 명도 채택 안 해주고, 또 이 청문회 진행 과정도 여당 의원님들이 이게 그 입법부로서 그 검찰총장 후보를 검증하는 건지 아니면은 검증하려는 야당을 이 방해하는 건지 야당 의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이러면서 파행을 일부러 만드는 듯한 그런 행태로 결국은 파행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은요. 네. 이게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그동안 야당에서 거의 그 인사청문회 그 임명 강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과정 자체를 이제 그 엉망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여당으로 하여금 임명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든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을 만드는 국회가 언제까지 법을 어기고 또 지켜야 할 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런 관행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민주당이 뭐 전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했다는 주장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좀 법을 좀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있지 않습니까? 31일까지 저희들은 야당과 그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게 법이 안 지켜지면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회가 이제는 법을 좀 가볍게 여기는 이런 관행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하고 협상을 할 의지가 있었으면은 어제 저녁에 그 정회되고 난 이후에 자정까지 야당하고 협의해가지고 야당 의원을 조롱하고 해서 파행을 자초한 여당 의원이 사과하고 빨리 회의를 속개해가지고 남은 한 대여섯 시간도 인사청문 계속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회의할 수 있었는데 끝내 사과도 안 하고 파행시켜버리고 시간 끝났다고 방미 두드려가지고 그냥 그걸로 청문회를 끝내버렸어요. 이게 야당이 좀 검증을 세게 해서 한두 건 정도는 대통령이 그냥 강행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번에까지 하게 되면 33번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강행 처리하는 거는 이거는 야당 탓이라고 도저히 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당장 청문회 자체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게 정인을 24명을 채택했는데 아마 5명이라도 좀 하든지 아예 제로라고 한 명도 정인 채택 안 하고 청문회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청문회는 아예 그냥 발에 이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요. 예. 그 임명을 그동안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할 시절에는 아마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허구한 날 장외투쟁이다, 단식 농성이다, 국회 보이콧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요. 국회가 전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국회법에 준수되어 있는 인사청문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엊그제서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그 의원 한 분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 고성을 지른 의원이 사과를 하겠다. 그러면 당신네들도 사과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 행위자 그러니까 그 고성을 지른 그분이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간사가 대신해서 유감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온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사과를 해야 될 분이 계신데 대리 사과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3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사과하고 사과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사청문 보고서에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1일까지 청와대에 보내면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법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서 지금 여당 보고 임명도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아니 검찰총장을 언제까지 공수로 놔둬야 됩니까? 이게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야당이 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물론 이제 민주당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절차에 정해져 있는 과정은 준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청문회를 하다 네. 보면은요, 네. 여당 의원님들이 여야를 끌어가지고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를 조금 봐주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거는 최소한으로 상식선에서 봐주는 거지. 그런데 아예 여당 의원님들은 이 후보를 청문회하는 게 아니라 후보 청문하는 검증하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자기가 예.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로 생각하고 청와대에 이거는 총대 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어디 여당 의원님이 남자 의원님이 야당 여자 의원님한테 눈 크게 때문에 똑똑하게 보이는 줄 아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난 그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자, 이 문제 이만큼 짚어주시고요. 그 먼저 자, 아까 이것 좀 빨리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기본적으로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그 자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중립성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수임 논란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조혜진 의원님. 예, 어제 청문회를 보면은 후보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는 거의 피해자가 묵비권 행사하듯이 그런 묵비권 행사하거나 그런 형태로 중요한 사안들,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었던 사안들, 또 본인에게 불리한 사안은 다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그래도 불리하더라도 최소한의 이 답변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문답을 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저 점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라임 옵티머스 그 선임을 해놓고도 선임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 저 사건 안 맡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라임 같은 경우에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에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우리은행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으로 사기죄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부인하고 농협 NH 투자증권 관련해서도 배임 행위에 대해서 사건을 맡았으면서도 그런 걸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차관께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을 게 뻔한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야당 측에서 이 사건 맡아가지고 검찰청 방문해서 구도 변론 한 적 없느냐 그러니까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 구도 변론 검찰청 찾아가지고 구도 변론을 했다는 걸 시행한 것처럼 그렇게 들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도 청문회를 무력화시켰지만은 이 후보자도 너무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에 너무 떨어지는 그런 행위를 하셔서 불신이 더 깊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재선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김호수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이 방점 맞춰서 한번 이번에 청문회 되돌아보신다면 적절한 인물입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다워야 되는데 이번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 지르고 이게 야당 의원 중에 정관예우를 막 해가지고 또 고발당하고 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서로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서 좀 험한 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기 전까지 열린 과정을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은 좀 있긴 해도 검찰총장의 직위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청취자들께서 아침부터 이렇게 여야가 좀 논란을 벌이는 것도 좀 굉장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5월 31일까지 인사청문 요구서를 재송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이견이 좀 있더라도 야당과 최선을 다해서 좀 협상을 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라임 옵티머스 관련 한 사건에 구속돼 있는 분들 중에서 최고위직 지금 공직자는 이게 검사장 출신의 국민의힘의 어디 충남입니까 충북입니까 그 도당위원장 하시던 분이 이제 최고위직이고요. 이것은 오히려 김호수 후보자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도당위원장 출신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크게 뭐 김호수 후보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 김우수 후보자가 그 2009년에 그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때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의 의지와 용기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검찰 개혁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물에 의해서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검찰 개혁이 좌지우지되고 예. 또 어떤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검찰 조직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검찰 개혁의 문제는 법과 제도로 완수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안 된다거나 어떤 사람이 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예. 검찰 개혁의 큰 물결 위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큰 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곽금 전 대구고검장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그 광고 듣고 좀 쉬시고요. 2부에서 그 박범계 장관이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 열고 지금 검찰 인사 밑그림 그려놨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는 시원한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범계 장관이 엊그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 출석하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총장 공백 사태 속에서 검찰 인사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조혜진 의원님, 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그 일관되게 지금 이루어진 인사가 예. 검찰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체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박범계 장관의 인사는 거의 완결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측이 드는데요. 완결점. 인사안을 나중에 이제 봐야 알겠지만은 우리 대부분 법조계 안팎에서 또 관심 있는 국민들께서 예상하시는 거는 정권이 계속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청와대나 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왔던 부서들 또 그 관계자들이 이번에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인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했던 안양지청의 검사들이나 또 그거와 관련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검사들 그리고 월성 원전 불법 폐쇄 수사했던 대전지검의 검사들 예. 그리고 여당의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들 비롯해가지고 전국에서 이 자기 목을 걸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다 날아가는 그런 인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걸 지금 우려를 갖고 지금 다들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법무부에서 내부 규정으로 법률에도 어긋나는 수사 지침을 지금 이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6대 범죄만 남겨놓고 다 경찰에 넘겼는데 이 6대 범죄 권력형 비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6대 범죄조차도 전국의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려면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검찰지청에서 또 수사하려면은 법무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법률에도 검찰청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위헌적인 규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권력형 비리를 권력의 이 임명을 받은 그 하수인한테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적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제는 한 건도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전체주의 국가에도 이런 그 규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걸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하고 이번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 최종 강행되면은 두 양반이 그걸 하지 않겠는가 이러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는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범법을 저질러도 아무 탈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재수 의원님 방금 조혜진 의원께서 이 검찰 인사 밑그림이라든지 수사 지침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셨는데 이런 게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뭐 큰 그림을 봤을 때 검찰 개혁이라는 큰 그림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형사소송법이 이제 2020년 연말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이 조정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그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1년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내사, 수사, 기소, 공판이라는 독점적인 어떤 권력을 서로 나누고 분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흐름들 위에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사의 큰 그림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논의가 된 것은 그 구체적인 인사안이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하고 신임 검찰총장 사이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인사안이 나올 것이고, 요 검찰인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장이 임명이 되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서 아마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제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지금 당대표 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시긴 할 텐데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전제로 하고서 권력형 비리가 있다라는 것을 딱 전제를 하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는 있었을지 몰라도 예. 적어도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 또는 친인척들이 뭐 엄청난 돈을 특혜를 주고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전통적 의미의 권력형 비리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권력형 비리는 문재인 정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발생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비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무슨 뭐 검찰 인사를 한다거나 또는 뭐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이걸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재수 의원께서 조혜진 위원님 선거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고위원 되시는 거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요.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파일 준비 중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조혜진 위원님 이게 뭡니까? 윤석열 파일. 이 집권당 대표가 이게 대놓고 이게 공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더 들려가지고 야, 정말 이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했지만 참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는 느낌 그걸 받았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론이 검증하고 민심이 검증하고 그렇게 다 하게 돼 있는데 집권당 대표가 파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검찰
뭐 이런 데서 시켜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낭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거티브 공작해가지고 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입으로 꺼내기 어려울 텐데 이걸 집권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충분히 정말 이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까지가 있는가. 그 사실 재보선에서 그 집권당에 대한 그 준엄한 심판 민심을 참 참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렇더구나 이분들은 옛날에 그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집권당이 되고 집권당 대표가 된 이 시기에 그런 옛날에 이미 한물간 공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 정말 민심이 지금 어떻게 이 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식이 없구나.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이 없구나. 여전히 오만 교만이 하늘 찌르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인성협할 이거 지금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이게? 네,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 그동안 공작 정치의 대명사 또는 이게 정보기관에 의한 뒷조사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정보기관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왔던 그런 나쁜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국정원법하고 경찰청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 상대를 뒷조사를 하고 이러는 공작 정치 또는 정보기관에 의한 이런 뒷조사 이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작년에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법제도적으로 이미 완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을 경우에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정당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이 공작 정치와 정보기관을 통한 이런 뒷조사, 이것의 대명사, 이것의 대표 선수, 그것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은 것이 법제도적으로 원천 봉쇄시킨 것이 저희 민주당이고요.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공작 정치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장모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네네. 그 국가 돈을 예. 횡령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인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 검증을 위한 이제 기소 자료를 제공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다는 예, 말씀을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